도박의 마침표를 짚다. 도박 엔딩 시즌 6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 타짜 이성혁이고요. 마지막 배팅이 12년 전 마카오에 있었던 마카오 김입니다. 네, 마카오 김님. 네. 오늘 또 특별한 분들이 오셨어요. 네. 제가 너무 뵙고 싶었던 분들. 게다가 구독자가 네. 20만, 10만 우리 유튜버 분들 모셨습니다. 아, 나름 유명한 분들입니까? 그럼요. 전 초면이거든요, 사실. 네. 아니, 도박 끊으면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철학적인 고민들. 네. 도박을 멈춘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음.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결국은 철학적인 고민들이 필요한데 네. 오늘 철학 유튜버 분들을 모셨습니다. 아, 도박을 끊기 위한 많은 사색들이 필요한데 그 사색을 도와주는 도우미분들 모신 거군요. 맞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춘코의 철학, 춘코 선생님, 제갈건 채널의 제갈건님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먼저 춘코는 이제 왜 닉네임이 춘코인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과 관련된 활동이면 무엇이든지 다 하고 있는 유튜버이자 작가인 춘코 이충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 이름의 뜻은, 제 이름이 원래 충영, 그러니까 충자 돌림자예요. 네, 충자가 들어가고. 네네. 코는 이제 철학자 중에 푸코라는 철학자를 따와가지고 네.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일단 이제 철학을 연구하신 선생님이고요. 네. 네, 우리 제갈건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갈건이고요. 저는 중독 당사자입니다. 아. 네, 알코올 중독이고 네. 도박은 아니지만 지금 단주 7년 차 됐습니다. 마지막 술 마신 게 소주. 네, 마지막으로 마시고 이제 7년 차 됐고요. 네. 지금 이제 중독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중독자들 옆에 있어주는 거. 네. 사실 그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 때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배신감 느낄 때도 있고 진짜 다 때려치고 다 절규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옆에 있을 수 있는 거 끝까지 그게 제 삶의 작은 목표라면 지금은 네. 목표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도박 엔딩이긴 합니다만 그 마약 이야기라든지 그렇죠. 뭐 알코올 중독 이야기라든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경험담을 이제 녹여서 얘기해 주셔도 되고 네. 예, 본인의 어떤 그런 철학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철학이라고 하면은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이 거리감이 좀 있어요. 예,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로 접근을 할 것 같고 굉장히 좀 꼬아서 생각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서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데 그렇죠. 두 분은 어떤 어려운 용어를 쓴다기보다는 좀 일상 언어로서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네. 그렇게 좀 가능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도박을 끊는 데 있어서 어떤 심리적인 기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많이 다뤘었는데 네. 철학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 사실 그렇게 많이 접근을 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도박을 끊는 데 있어서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춘코 선생님. 무언가 어떤 방책을 실행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결국엔 계속 달려가는 것인데 그 와중에 한 번쯤은 자신의 삶의 색채 자체를 일정한 색으로 조금 칠해줄 수 있는 무언가 보조장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에서 이런 종류의 철학적인 생각을 좀 더 씌워주면은 내 삶이 조금은 더 풍성하게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단도박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니까 그 인생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는 철학적인 사색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이야기 이런 거 맞습니까? 예. 네. 제갈건 선생님.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 중독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까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할 때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할 때. 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여기 초대를 받고 타짜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네. 거기 이제 시리즈가 총 3편이었는데 이 세 번째 시리즈 네. 그 류승범 배우 나온 시리즈 아시죠? 근데 요즘 원. 쇼츠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맞아요. 거기 보면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카지노 같은 배경인데 네. 거기서 어떤 여자분한테 네. 류승범 씨가 이렇게 어이 누구 엄마 이리 와봐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얘랑 자 그 자고 엄마가 예뻐요. 네, 예뻐요. 네. 그래서 그 네. 쇼츠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있어요 쇼츠가. 네. 예. 그랬더니 그 엄마가 잠깐 고민하다가 네 알았어요 그러고 긍정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 저는 그게
이 중독, 그러니까 도박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독의 단면을 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까 우리 충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강원랜드 가가지고 막 몇 억 잃고 그러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야 철학 뭐 공자님 말씀 데려다가 뭐 이렇게 하고 뭐 플라톤이 뭐 실존 철학을 얘기하고 그럼 그 사람들 안 들어가죠. 그거는. 네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단도박을 하고 회복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는 철학이 반드시 좀 동반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사유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지금 저도 이제 생각을 타짜 해요.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그 장면 제가 이제 방금 봤던 장면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얘랑 자고 올 수 있어요? 할 때 그 여자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데 그 옆에 있는 남자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너 저 여자가 영혼이 있는 것 같냐? 네. 이렇게 물어본단 예,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여자를 봤을 때는 영혼 자체가 없이 넋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정도로만 봤거든요. 네. 근데 넋이 없이 살아가는 것과 음. 무조건적으로 뭔가 따라가는 것, 요게 이제 맥이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혼구멍이 나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너 혼구멍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홍군형이라고 하죠. 혼구멍, 네, 혼구녕. 근데 혼에 구멍 나면 사람 죽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 영혼에 구멍이 난 상태다. 아, 그러니까 뭔가 뭐 마약이면 마약, 도박이면 도박, 뭐가 딱 내 영혼에 박혀서 이게 네. 이제 줄줄줄 뭐가 새고 있다. 돈만 새는 게 아니라 네. 내 영혼 자체에서 뭐가 새고 있다. 그렇게 보면 이미지화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두 분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그러니까 중독 치료에 크게 나누면 두 가지거든요. 네. 대증요법과 근치요법. 대증요법은 열이 나면 해열제 먹는 것처럼 여기서 대신 빚 갚아주지 말고 병원 치료 상담받고 병원 가서 약 먹고 이런 거 하는 게 증상에 대한 치료. 네. 근데 결국 증상에 대한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그렇다면 나는 열이 왜 난 거지? 감기 때문에 났나? 암 때문에 났나? 염증 때문에 났나? 결국은 근본적인 그 원인을 없애야 되는데 중독에 빠진 이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근치 치료를 할 때는 네. 결국은 철학적 사유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불이 났을 때 네. 빨리 불을 끄는 것은 소방관들이 와야 되겠지만 그렇죠. 불이 다 지나가내고 난 뒤에는 그 왜 불이 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차원으로 좀 접근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내가 도박 충동이 올라왔어요. 그 충동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그 충동을 잡지 않으면 그건 그냥 쭉 흘러갈 텐데 저희가 결국 그 충동을 내 생각을 잡아버리는 것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철학자들의 조언으로 이런 충동이 올라왔을 때 이걸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들한테는 사실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삶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아플 때, 굉장히 심하게 아플 때 과연 무엇을 원하게 되는가 그거를 항상 좀 살면서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게 좀 내가 가장 무력해지는 때이고 내 존재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 끄트머리 단계잖아요. 사라질 수도 있는 그 경계부에 있는 거니까. 근데 그때 그 경계부를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좀 내 삶이라는 게 더 잘 그 윤곽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어떤 게 지혜로운 판단일까를 내릴 때는 그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 충동 이거에 대해서는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심리학적인 문제라 생각해요. 예. 어떤 사람 중에는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사람도 있거든요. 있죠. 그런 사람이 나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난 매일매일이 생일이야. 그래서 그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나는 어떤 지금의 새로운 삶은 보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새로 살고 있는 이 삶을 그냥 죽음의 거의 0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삶에 내가 겪었던 모든 것들을 굉장히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거나 그런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은 내 삶 자체의 이 기준이 굉장히 부자가 된다는 것, 굉장히 좋은 삶, 그래 사람들에게 칭찬 이런 거에 맞춰져 있으면 그게 어떤 충동이 올라왔을 때 벗어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니까 전 선생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제 경험상에 보면, 그러니까 충동이 올라왔을 때는 아무리 뭐 좋은 생각을 떠올리려고 해도 잘 안 떠오르는데 아예 내 삶 안에서 이미 죽음에 대한 경험이나 고민들을 미리 갖고 있다면 네. 그런 충동 왔을 때 훨씬 잘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그 호스피스 병동에 직접 가서 봉사활동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삶의 끝자락에 있는 그분들을 도우면서 제가 훨씬 더 많이 느꼈던 건 와, 내가 이
낭비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렇게 도박이나 하면서 흘려보내고 온 이 삶이 얼마나 간절한 건지 그 죽음을 제 죽음이 아니지만 남의 죽음을 보면서 거기에 대입하면서 아 내가 도박 따위에 내 삶을 낭비할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삶 안에서 미리미리 충동이 오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걸 느껴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내 삶을 다시 바라보면서 이런 충동을 조금 더 잘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셨던 것 같고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메멘토 모리 뭐 그런 말도 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존이라 그러잖아요. 실존. 대개 실존이라 그러면 아주 뭐 대단한 철학적 뭐 개념이고 시류인 것처럼 얘기를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현실에 있어라 그 얘기거든요. 이 현실에 있어라. 현실에. 근데 이제 락강 같은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 욕망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 타인의 욕망 때문에 내가 뭔가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약을 하고 또 뭐 디지털 세계에 자꾸 그렇게 천착을 하고 그런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람들이 백날 첫날 타인의 욕망하지 말고 네 욕망을 알아내라. 그래도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니까 하이데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너 내일 그럼 네가 아마 죽는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랬을 때 이제 좀 내 개인 내적인 차원에서는 내가 24시간 있다 죽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랬을 때 나는 과연 계속 술을 마실 건가 도박을 할 건가 이걸 한번 이제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게 하나의 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좀 더 구체적인 실천 지침으로는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누군가랑 대화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현실로 내가 다시 올 수가 있잖아요. 내 세계에 갇혀서 지금 막 강원랜드 가다가 너무너무 싫은데 안 가고 싶은데 발길을 돌리고 싶은데 나 혼자 힘으로는 그거 안 된단 말이죠. 기도하고 뭐 하느님 살려주세요 해도 안 된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당장 내가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당장 내 전화를 받아줄 수 있고 나랑 대화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거기서 현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관계 정말 그 중독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꾸 끊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도박 중독자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 도박이 인생의 전부예요. 인생의 낙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도박을 끊어라? 그건 사형 선고죠. 그러니까 저는 옛날엔 끊는데 주안점을 많이 뒀어요. 어떻게 끊게 할 건가? 끊는 게 안 되면 어떻게 멈출 건가? 잠깐이라도. 거기 주안점을 많이 뒀는데 요새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다시 이어줘야 돼요, 이거를. 끊는 게 아니에요, 중독은. 다시 이어주는 거. 이 사람 낙이 하나밖에 없던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여러 개의 다른 낙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도박하고 싶을 때 이 사람 도박밖에 없어요, 인생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좋아하는 운동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낙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나눌 수가 있잖아요. 도박만 안 하고 내가 산책을 한번 해볼까?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플레이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관계 여러 가지의 낙을 100의 도박에 꽂혀 있으면 이 100을 100짜리 낙으로는 대체를 못 해주죠. 한 10짜리, 20짜리 여러 가지 낙으로 대체를 해주는 거. 다시 그렇게 현실하고 이어주는 거. 저는 요새는 그게 진짜 이 단도박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듭니다. 네. 현실을 살아라. 그게 현실. 이제 실존이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한 번쯤은 이제 직면해 보는 것. 이것도 내가 지금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실제로 상담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충동 오실 때 할 수 있는 대처법,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을 몇 개 갖고 있느냐. 그게 너의 회복의 지침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되게 좋네요. 내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남과 연결되는 순간이다. 네. 그 연락할 수 있는 그 동아줄이 몇 개 있느냐가 회복의 척도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도박 엔딩에 찾아오시는 출연자분들이 항상 하는 말, 그리고 상담해 주신 분들도 항상 하시는 말들이 도박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끊기가 거의 어렵고 바닥을 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닥을 쳐야 그 바닥을 딛고 올라올 수 있다 이야기 하는데 바닥이라는 것을 혹시 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건 무엇인가? 우리 그냥 일반적인 저로서는 그냥 머니가 떨어진 거,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빚을 많이 진 거,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바닥을 생각하는데 우리 철학자가 보시는 그 바닥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것은 또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주요 개사전에 보면은 네.
궁이거든요. 동양으로 치면은 바닥을 친다는 거는 네. 이제 뭐 히팅 바텀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궁이거든요. 궁. 내가 궁해진 상태. 네. 그러니까 돈뿐 아니라 마음도 궁하고 그냥 나 너무 지금 뭐 궁핍하고 정말 궁해진 상태. 근데 주역이 얘기하는 거는 궁하면 궁즉 변이다. 궁하면 변하게 된다. 그리고 변하면 통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너무 궁해진 거는 이 현실에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궁해졌는데 그래서 너무 궁하다 보니까 변하기로 마음을 먹고 조금씩 변화해 나가다 보면 현실하고 접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통즉구 통하게 되면 오래 갈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회복에도 정확하게 이게 회복에도 많이 접목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밑바닥을 쳐서 궁한 상태죠. 그래서 진짜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다 해서 뭐라도 변화해보자 해서 변했을 때 서서히 세상 이 현실과 통하는 접점 내 세상에서 나와서 현실과 통하게 되는 거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내 네. 안으로 이 세상의 바람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다른 사람들은 그 통하게 되면 그 회복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이렇게 해서 통즉구. 예. 네. 네, 뭐 기차는 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됐네요. 네, 약간 그런. 네.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친다는 의미가 일단 궁하다라는 느낌. 그게 금전적이든 이제 감정적이든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변화가 시작이 되고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 또 오래 갈 수 있다.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바닥 네. 친다라는 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바닥이 뭘까요? 바닥이 뭘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지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어떤 게 나아가지 못하는 거는 저는 반드시 바닥이라는 거를 전제하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어떤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바닥을 만나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죠. 근데 바닥을 만나지 않더라도 그 상쇄하는 힘이 반대 방향에서 작용하면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잖아요. 네. 정지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 정지하게 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과연 바닥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은 무언가가 위에서 끌어당겼기 때문이어서 그랬다고 봐야 될지 저는 후자라고 말해야지 더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디까지 떨어졌을지는 사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바닥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더 나아갔을 수도 있는 거고 나도 사실은 더 나아갔을지도 모르는 거고 약간의 아주 조금의 미세한 상황 변화라든지 환경 변화만 있었다면 더 나아갔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가 받은 교육이라든지 이 사회 또 아까 많이 말씀하신 주변 사람들 뭐 그런 여러 가지 힘들이 상쇄를 해줬던 게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덧붙여서 그러면 인간이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선생님? 인간은 네. 변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인간은 변할 수 없는 게 많죠. 저는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습관의 중요성을 적어도 고대 때부터 계속 말을 해왔던 것 같고 사람들은 주로 어떤 한순간의 회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점점 차곡차곡 습관을 쌓아나가는 거 이거 두 가지로 옛날부터도 계속 말을 해왔는데 확실히 저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제가 비유를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점점 강화시켜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 습관일 수도 있고 주변의 어떤 도움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내 삶에서 쌓아나갈 수 있으니까 바뀌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도 항상 내 의지로 되는 건 아니고 내 의지로 열심히 쌓아 나갔는데 한순간에 그냥 휩쓸려 나갈 수도 있으니 그거를 완벽하게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춘코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기존에 가졌던 그 바닥이라는 개념에서 조금 제 시각이 좀 바뀌는 제 스스로 좀 발견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물건이 떨어졌을 때 더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이런 딱딱한 어떤 고체 같은 물건이 있어야 이걸 바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풍선 같은 건 딱딱한 고체를 만나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풍선의 기준에서 바닥은 무엇인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것도 떨어졌지만 이 바닥이 얘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게 더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 뿐이지 이게 훨씬 더 무거우면은 이걸 부숴서라도 더 밑으로 떨어질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고체라는 딱딱한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바닥이라는 개념 자체만 바꾸면 그 바닥이라는 것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떨어지고자 하는 힘보다
꼭 이런 고체 딱딱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더 강력한 힘만 적용한다면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것은 매우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춘코 선생님의 얘기가 우리 도박인에게서 항상 많이 말했던 거 그 한 번의 결심, 한 번의 대단한 결심이나 아니면 계기보다 중독에서 회복하는데 가장 필요한 건 날 살려주는 건 루틴이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 해주셨어요. 결국은 한 번에 마음을 대단하게 먹고 뭔가 큰 사건보다 나를 살리려면 결국 내 안의 습관, 좋은 습관들, 중독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내 삶을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좋은 루틴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나를 바닥치게 하지 않는 이 원리는 힘이 되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결국은. 네. 네, 이번에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스스로 저를 볼 때도 그렇고 중독자를 바라볼 때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중독자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를 둘러봐도 항상 부모님의 욕망을 쫓다가 내 친구들이, 내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만 쫓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진짜 저것들을 좋아했던가? 저게 진짜 내 욕망을 쫓아서 얻어진 결과인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결국 제 안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걸 뭔지도 모르니 내 안에 결핍들이 계속 쌓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결핍들이 결국엔 도박이라는 것을 만나서 발현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결국 철학자들이 항상 생각하는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걸 알아야지 내가 도박을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혹시 철학자로서 구체적으로 내가 누군지 내 욕망이 뭔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실제적인 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 한번 해주셨으면. 근데 이거는 아까 이제 중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제갈거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락강 선생님께서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그쵸. 인간이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면서요. 그거는 중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욕망들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중독자들이 조금 더 거기에 취약한 것인지 그러면 나의 욕망을 알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건드려 주시면 좋겠는데요. 내가 뭘 정말 좋아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고 그걸 아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그런 거를 아마 자아실현 정도의 언어로 표현을 하지 않나 싶은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정말 알기 위해서는 이건 뭐 중독자 비중독자 할 거 없이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독자들은 하필 도박, 술, 뭐 마약 이런 걸로 갔을 뿐인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려면 일단 내 기준을 싹 한번 빼봐야 될 것 같아요. 내 기준을. 왜냐하면 아까 말한 그 타인의 욕망이라는 거, 그 대타자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들어온 기준들이거든요. 엄마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총쌤 서울대 출신도 계시지만 너 서울대 가야 돼. 하면은 그 서울대란 기준이 이미 나한테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나는 내가 서울대 가고 싶은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부모가 넌 서울대 가야 돼. 너는 애가 보니까 좀 융통성이 부족하고 고지식해. 너는 할 게 딱 공무원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기준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굉장히 폭력이죠.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 그거를 다 덜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노자에서 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노자가 하는 말이 무위자연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위라는 거는 억지로 하는 게 없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척함이 없다는 거죠. 척함이. 근데 우리는 살면서 엄청난 척을 하잖아요. 잘난 척, 뭐 예쁜 척, 성형 안 한 척, 뭐 배 안 고픈 척. 엄청난 척을 하고 중독자들은 제가 볼 때 척을 좀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척을 잘해요. 중독자들이. 술 먹으면 센 척하고 도박장 가면 막 이렇게 가오다시 하면서 뭐 돈 많은 척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일종의 척이잖아요. 근데 무위자연이라는 거는 그 뒤에 자연이라는 건 명사가 아니라 그건 형용사거든요. 척을 안 해서 자연스럽다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면 내 기준을 한번 싹 빼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삶에서 한번 척을 안 해보는 거죠. 어떤 척도 한번 안 해보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척하고 싶을 때, 이거 아는 척 한번 해볼까 할 때 한번 잠깐 주춤해보는 거. 그런 것들이 저는 아마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욕망이라고 착각한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뭐 센 척하고 있는 척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내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군요.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그거죠. 그게 진짜 내 본성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우리 춘권 선생님 네. 서울대라고 하니까 제가 좀 달리 보이거든요. 네. 저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네 욕망에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달리 보입니다. 네, 왠지 만만하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요. 네, 어떻습니까? 최근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봤던 내용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과거에 귀족들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과거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은 되게 많은 시간이 노는 법을 배우는 걸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뭐 사냥을 배운다든지 뭐 무용이나 어떤 하여간 무언가를 배우는 거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 배웠을까? 안 배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돈도 많고 편하게 살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활동 같은 거를 배우고 그런 거를 배우는 게 그 가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고 그랬던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결국에 그 사람들도 되게 그 삶을 견디기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노는 법을 계속 배워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또 그렇게 특권층에 속한 사람들조차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무엇에서 기쁨을 느끼는지 찾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그리고 해보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내가 처음부터 그냥 한번 해보니까 재밌네. 바로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활을 정말로 잘 쏠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고 실제로 과거 사람들이 썼던 활을 땡겨보면은 일반 사람들 제대로 땡길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근력도 열심히 기르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만 내가 활을 이용해서 사냥을 하는 그 재미로까지 이룰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현대인들은 너무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쾌락들이 많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한번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인간이 돼버린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한번 뭔가 배워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말씀에 100% 동의하거든요.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엄청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나를 곰곰이 들여다보고 집안에서 조용히 이렇게 참선하면 언젠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학원에 가서 우리 비싼 돈을 내야지 일부러 먼저 장비를 사야지.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먼저 투자를 해야지 내가 거기 가서 실제로 운동도 하고 동호회도 나가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시간과 에너지를 지금까지 중독, 도박이든 술에 다 써왔잖아요. 그것만큼 정말 살고 싶으면,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그 에너지를, 그 돈만큼, 그 시간만큼 나를 아는데 그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재밌는지 실제로 한번 투자해봐야 된다. 그래야지 알 수 있다. 절대로 공짜로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잘 알려면 우리도 그만한 대가를 꼭 치러야 한다. 공짜로 뭐 자기 좋아하는 거 아시려고 하지 마셔라. 그런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도박을 처음 끊을 때 1년에서 한 2년 차 들어갈 때까지 도박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제 안에 있는 수치스러운 경험들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 충동을 억눌렀거든요. 그렇게 처음엔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이 수치심을 떠올리는 게. 왜? 충동이 싹 가라앉았거든요. 막 스스로 막 제 뺨을 후려 갈기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1년, 2년을 도박을 끊었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최소 괴롭지 않아야 되는데 도박은 멈췄는데 내가 날 엄청 혐오하고 학대하는 방식으로 되니까 건강하지 않은 방식이구나 이게. 이게 순간은 가능하지만 이걸 평생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극과 극은 다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날 혐오하는 거 말고 날 사랑하는 방식은 없을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박을 권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 내가 내 애들한테 이걸 시킬 리가, 내 부모님한테 시킬 리가 없잖아. 날 혐오하는 거 대신 날 진짜 사랑하게 되면 나한테 이런 거 안 시키지 않을까? 내가 시켜서 내가 하는 거니까. 그래, 그럼 방법을 수치심을 떠올리는 거 말고, 그래, 차라리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너무나 잘못된 일을 많이 한 나여서 나조차도 내가 밉지만 나를 한번 용서해 보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날 좋아하게 될 테고, 그렇다면 내가 날 정말 좋아하게 되면 나한테 몸에 건강하지 않은 것들, 내 정신을 미약하게 만드는 것들을 나한테 권할 리가 없겠다. 근데 날 용서한다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지금도 절 용서하는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가 지금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어떠세요? 니체라는 철학자가 한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가 이제 낙타가 되고 사자가 되고 아이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아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이가 되는 게 근데 가장 어려운 단계라는 거예요. 낙타가 되고 사자가 되고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낙타는 삶의 짐이라는 걸 짊어질 줄 아는 인간을 뜻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은 짐을 충분히 짊어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나한테 부과된 책임이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사자가 된다라는 거는 분노할 줄 아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 체계에 저항할 줄 아는 건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운 게 아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순수한 상태, 순수한 것으로 돌아간 상태. 근데 그만큼 그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인간이 어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는 사실 아이로부터 자꾸만 벗어나야 어른이 되잖아요. 아이는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사랑받는 존재에서 오히려 어떤 사랑을 쟁취한다든지 내가 뭐 자식한테 사랑을 준다든지 그런 존재로 커가는 게 인간 삶이니까.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 주어가 없는 거란 생각도 들거든요. 가주어라는 거죠. 무언가가 날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완전한 그 주어가 그냥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말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는 가능할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과연 뭘까 이런 의문을 품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 앞에 그 주어로서 온 그 나가 사실은 가주어이고 가주어라는 건 어쩌면 이 세계가 아닐까.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이 세계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종교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종교적인 생각이 때로는 우리한테 되게 큰 뭐 위안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용서할 때 그 서자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같을 여자의 마음 심자니까 같은 마음이거든요. 같은 마음. 그럼 누구랑 같은 마음이냐 여기서 그 마음이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뭐 종교적으로는 하늘과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는 건 현실을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많은 이들 대중 민중 그러니까 이 현실과 상식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거기서 중독자들은 벗어나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근데 뭐 전 좀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싸움도 좀 많이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옆에 뭐 동네 싸움 잘한 친구 있다 그래서 가가지고 싸웠는데 진짜 뭐 엄청 맞았습니다. 엄청 맞고 이제 그 친구가 흥분을 하니까 저한테 이 새끼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리고 무릎 꿇어 하는데 0.1초의 고민도 없이 무릎이 딱 꿇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독립운동 하신 분들 굉장히 존경하게 됐거든요. 그 고민을 다 이겨내고 어떻게 나는 독립운동 절대 했으면 안 될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당시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용서하고 싶거든. 저 용서가 안 됐어요. 이 새끼 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이 바보처럼 막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랬는데 용서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넌 그때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때는 현실하고 상식에서 내가 너무 벗어나 있었어. 그거 아니잖아요. 옆에 동네 학생이 옆 동네 가서 쌈박질하고 되면 난 팰 생각하고 이게 현실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 벗어나 있었던 거에 대한 너의 어떤 그게 결과물이었던 것 같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조금 그 당시에 저와 같은 마음을 가져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만약에 만날 수 있다면 그랬을 때 거나 너무 늘 특별할 필요가 있을까? 가끔씩만 특별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거나 특별하지 않아도 돼. 네, 너 자체로 고유하잖아. 그죠? 제 생각에 특별하거나 특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자신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 새쌍둥이의 아버지시니까 아시겠지만 새쌍둥이가 생긴 건 뭐 또 비슷할 수도 있지만 다 다릅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유한 것 자체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세상에 나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거기서 막 대단한 어떤 나만의 그거를 자꾸 많은 의미를 부여하려다 보면은 그게 중독에는 더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왜 특별해야 되는가? 그냥 이런 나 지금 내 상태가 뭐 불행하다면 아니면 내가 좀 지금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런 나도 내가 좀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줄 수 있는 마음 뭐 거기서 행복은 조금씩 뭐 오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는 이런 나라도 한번 아껴줘 보는 거. 그래 너 괜찮다 귀하다 이렇게 생각해줘 보는 거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하게 척이거든요. 내가 특별하고 싶다는 얘기는
나는 특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박이라도 뭐라도 해서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 척하고 싶은 건데 아는데 그걸 사실은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 같다고 지금 돌아보니 네. 그때 저를 돌아보니 아 네가 그러고 싶었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중독자라는 그리고 도박 중독자라는 이 주홍 글씨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좀 희망의 메시지 같은 거 없을까요? 너무 외람된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어가지고 네. 조심스럽긴 한데 인간은 저는 되게 다 칩으로 숨기고 살아간다 생각해요. 사실은 누구나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뭐 용서에 대해서 말씀도 주셨고 그거는 이렇게 논의라도 어느 정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저는 그 도박 중독이라는 거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꽤나 온정적인 거라 생각해요. 이미. 그래서 자신이 너무나 씻을 수 없는 치부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신을 용서해도 충분히 괜찮을 만한 이슈고 아예 이게 논의조차 불가능할 만큼 그냥 입 밖에도 꺼내기 싫은 인간의 엄청난 악한 가능성들이 저 진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다 그중에 되게 일부는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좀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듭니다. 네, 제갈거 선생님. 네, 저는 근데 이제 우리 trung 선생님 말씀처럼 약간 또 온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독자, 저는 당사자로서는 중독자라는 거는 낙인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의 일환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노력은 많이 이제 서서히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중독에 대한 인식 자체도 너무 부족하고 중독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도 옛날처럼 막 저거는 의지도 없고 완전히 한번 중독됐다면 못 쓰게 된 거다 이제 이런 거에선 조금 벗어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도 이제 뭐 세상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만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막 너무 막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 같아요. 그냥 중독이 내가 됐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이 정도의 에너지가 있다 하는 거를 알게 된 하나의 사건이고 그럼 앞으로 나는 이 에너지를 갖고 뭘 할 거냐 계속 또 한번 중독에 빠져볼 거냐 아니면 이걸 갖고 뭔가 조금이라도 뭐 사회가 됐든 남한테가 됐든 하다못해 내 가족 내 가장 가까운 뭐 자식 부모 아내한테라도 조금이라도 더 뭔가 이 에너지를 갖고 써서 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볼 것인가 그거를 이제 고민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 김연아 선수가 예전에 나와가지고 그 짤도 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기자가 가서 막 스트레칭하고 있으니까 무슨 생각하시면서 스트레칭하세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막 웃으면서 뭔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제 이런 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삶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동양인들은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죽어서 뭐 천국 지옥 가고 이런 것도 우리는 없었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내 의지로 안 태어났지만 태어났으니까 그냥 농사짓고 소 키우고 살다가 때 되면 갈 때 되면 가고 천국 지옥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죽는 것도 무섭지도 않고 우리는 그렇게 그냥 살았던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안 살게 되면서부터 중독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주어진 현실 나한테 주어진 이 모든 조건이나 상황 이런 걸 그냥 살아내면 되는데 거기서 뭐 대단한 의미를 찾을 것도 없고 거기서 벗어나서 뭔가를 추구하게 되면서 저는 중독이 좀 많이 심해지는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때로는 그냥 살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삶이란 게 뭔가 대단히 의미가 있어야 된다 혹은 뭐 대단히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춘코 선생님이 외람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저 말에 가장 위로가 됩니다. 중독자 너만 상처 있는 거 아니야? 너만 이상한 거 아니야? 선생님도 이상한 거 있잖아요. 마음속에. 많죠. 그렇죠? 네. 우리 모두 다 내 공개하지 안에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다 품고 자기만의 무게가 있고 짐이 다 있는데 제가 너무 징징거렸던 것 같기도 하고 중독자분들이 너무 징징거리는 것 같으니 우리 모두
중독자든 일반 사람이든 결국 자기 안에 짐은 결국 다 갖고 살아가니 너무 혼자 그렇게 징징대지 마셔라. 네. 라는 저는 저 말이 훨씬 더 위로가 돼요. 너만 아픈 거 아니야? 라는 얘기처럼 들려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철학자 두 분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실제 이 중독의 경험이 있었던 우리 마카오 김님이 듣기에는 우리 두 분의 이야기 어떻게 오늘 들으셨습니까? 저 혼자 생각했거든요. 네. 살려고.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도박을 멈추고 있는 그 안에 이런 생각을 나만 하고 있나? 이것도 좀 이상한 일인가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저보다 훨씬 사유의 깊이가 깊으신 분들께 오랫동안 공부해 오신 분들께 여쭤봐서 그나마 내가 가는 길이 그래도 무언가 헛짓거리를 하고 있진 않았구나. 최소한 살기 위해 가는 방향은 맞나 보다. 이 정도의 위로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도박 엔딩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중에도 정말 도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살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할 텐데 그 생각이 조금은 좀 맑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